저는 아시다시피 정치를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. 가장 큰 이유는 이 모든 문제를 다 정쟁으로 만드는 이 과정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. 근데 오늘 토론을 보면서도 그런 느낌이 듭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책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잘 들어보면 정의당이나 민생당이나 더불어시민당이나 그리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게 나름 진지하게 고민을 해가지고 만들어봤다라는 느낌이 듭니다. 하나하나 나름 물론 각 당의 어떠한 이념적인 정향이 있다든가 아니면 자기들이 속해 있는 그룹의 이익을 반영한다든가 아니면 정부랑 가깝기 때문에 정부와 가까운 뭐 이런 제약들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갖고 왔다는 느낌이 듭니다. 근데 거기에 비해서 미래한국당에서 말씀을 하시는 얘기를 보면 이게 항상 반복돼요. 뭐냐면 이분들의 특징은요. 진지하지가 않습니다. 이거 좀 국민들한테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. 이분들은 전혀 진지하지가 않습니다. 모든 것을 반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내용을 잘 들어보면 할 때마다 말이 바뀌어요. 제가 그렇지 않아도 방금 찾아봤어요. 뭐냐면 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나서 2월 12일 날 미래통합당의 김재원 중진 의원이죠. 김재원 의원이 단박 들고 나온 게 법인세 5% 인하입니다.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? 두 번째로 3월 14일 황교안 대표가 추경에 대해서 말한 말이 뭐라고 했냐면 퍼지기 추경 안 된다 그랬습니다. 4월 2일 최근이죠. 긴급재난지원금 발표하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국민 혈세로 돈 뿌리며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있다 그랬습니다. 그랬는데 딱 사흘 지나서 1인당 당장 50만 원 지급하자. 긴급재정명령권 발동하자. 금융기관을 통해서 추경과 상관없이 지급하자. 이분들이요. 하다못해 박형준 씨 같은 분은 이런 얘기를 갖다 자기 자신들이 매표행위라고 하던 분들입니다. 이게 이제 이 방법이요.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제가 하나 아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. 지난 한 3년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농업의 직불금 예산이 한 1조 8조 원 정도 됐습니다. 이것을 올해 작년 예산에 그 날치기 예산이라고 말하는 그 예산에 직불금을 대폭 늘렸습니다. 그래서 2.4조로 늘렸어요. 그러니까 그 미래통합당에서 뭐라고 했냐면 처음에는 반대다 그랬어요. 그러다가 점점점 다른 당들이 찬성하는 것 같고 국민들한테도 호의적인 반응이 오는 것 같으니까 마지막에서 뭐로 바꿨느냐? 3조로 올려라 그랬습니다. 지금 이게 똑같이 가는 거예요. 뭐냐면 무슨 내용을 어떻게 할 건지는 말 안 하고 맨날 상대방한테 반대만 하다가 국민들이 어쨌든 간에 조금 있으면 추경으로 나와서 지원이 될 것 같은데 70, 30으로 나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 반응이 안 좋다라는 낌새를 차리니까 금방 바꿔가지고 이번에는 100조를 때려라, 50만 원을 다 줘라. 이게 결국은 뭐냐면 똑같은 그 옛날 버릇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. 반대를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을 뻥 치고 빠지는 겁니다. 이게 참 김종석 의원은 뭐 이 토론을 하기 전에도 제가 인사를 드리면서 옛날 얘기를 했지만 공부 제대로 하신 분입니다.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 하시고 대학교에서 경제학 교수님을 하시고 이러시던 분이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차라리 말이 될 텐데 그때는 어디 가서 있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정부가 구체적인 안을 곧 데려올 것 같으니까 긴급 재정명령 하라 그러는데 긴급 재정명령 헌법에 있습니다. 근데요, 재밌는 것은 그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긴급할 때 써라 그렇지만 국회를 열 수 없을 때 써라라고 되어 있습니다. 저야 아무로나 국회에 없습니다. 국회의원들은 지금 당장 그렇게 긴급하면 모이세요. 왜 안 모이고 갑자기 대통령한테 긴급 재정명령을 내려라는 소리를 합니까? 이 말을 제가 참 말씀드리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. 네. 열린민주당 주진영 후보자 6초 남았습니다. 이어서 어느 분 발언하시겠습니까? 민생당 정혜선 후보자 말씀하시죠.